그러니까 경찰한테 말하는 말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경찰한테 말하는 말이 다르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그러니까 PD 그 사람들은 막 유도를 해서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그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뭐 원정아 씨가 좀 나오면 출소돼서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러면 진실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참 오해에 막히고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누구를 상대로 그 수많은 탈북자들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이 나서 열변을 토했는지. 난 그 사람들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신동아에 있잖아. 저를 매도시킨 이은영 기자가 월간 조선 기자로 둔갑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이라면 뭐 간첩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날조가 됐고요. 예, 그래서 저는 대체 이게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 누군지 물론 하나원에서 한두 명은 알고 지냈겠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애를 금방 낳기 때문에 저는 아예 전혀 그 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 참 내가 그랬어요. 북한 사람들은 좀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아첨하는 사회에서 살아서 나서기 좋아하고 아첨하기 좋아하고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런 게 부지기수예요. 북한에서는 누가 어느 집에 돈 맡으면 바로 신고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방송사에서 이제 타 방송사 방송 그 내용을 얘기하면 같은 이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그 방송사에 다시 한번 출연해서 진실을 한번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니, 저는 굳이 그 사람들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제가 무슨 굳이 인정할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방송 내용과는 또 좀 그 내용하고 하여튼 별개로. 신동아는 어차피 우리 회사 자회사니까. 근데 저는 신동아 이은영이라는 그 기자가 대체, 개건 기자가 대체 어떤 여자인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월간조선 기자라고 또 둔갑해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근데 개건 기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전에 다 들었거든요. 그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한상진 기자님이 미안하다고, 제가 수사기관에서 소개받았을 때는 기자님이 그 이야기 다 듣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까? 기자님이. 그래서 기자님이 참 제가 이런 것까지는 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윤영 씨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다 알아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여자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은 있었죠, 몇 번? 한 번. 그것도 5분 동안에. 근데 제가 기사 내보니까 세 번 만났어요. 전 3번 동안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3번 만났다면 어느 장소 어디서 만난 상남역 근처에서 만났다고. 저는 딱 5분 동안 있잖아요. 잠깐 5분 동안. 5분 동안 잠깐 만나서 저는 그때 바빠서 전화가 와서 일어나서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장편 소설을 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5분 만났다. 5분만 한 번 딱, 저번부터 거짓말 안 해요. 한 번 딱 만났어요. 그것도 누구 소개를 해서 꼭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5분 딱 만난 거지. 그리고 그 여자랑 할 대화가 없었어요. 그 내용 잠깐 읽어보면은 그 내용에서 전부 다 억울한 거예요. 전부 다 억울하죠. 전부 다 억울하죠. 사탄 가서 절도범이라는지, 그 얘기부터 하면 사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와서. 그걸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죠. 그런 얘기 한 적이 전에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무슨, 점쟁이들 이야기. 저는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는데, 그거는? 잡혔을 때? 그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닙니까? 국정원에서는 그런, 없는 발표를 안 하죠. 그런 발표가 없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면, 국정원 기사에 나왔겠지. 신동아 기사에 나올 리는 없죠. 그렇죠. 그게 근데 사탕 훔쳤다는 게 그게, 그럼 교도관이 이런 거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사탕 가자 그 부분이 조선일보 기자가 그때 제가 제 사건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탕 가자 잠깐 그 소리를 조사하는 소리를 잠깐 봤대요. 사탕 가자 그 부분 보고 절도범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나와서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제가 절도범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게 조선일보 기사부터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걷잡을 수가 없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수사기관 그거의 부분은 국정원 발표가 아니다. 국정원은 안 해요. 국정원에서는 교도관 했다는 얘기는 그건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신분을
그러니까 군부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거짓말을 교도관한 건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감옥 생활한 거는 사실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떤 탈북자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거짓말이고. 여기서 뭐 거짓말 아니다를 밝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 그러니까 감옥 생활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든 옳든지 간에 일단은 검찰 기관에서 저는 그때 조사를 받을 때 좀 지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헛소리도 나올 수 있다. 예? 헛소리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쳤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수사기관 분들은 많이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힘들죠. 엄청 힘든 게 다른 모르는 제 3자의 사람들이 저를 아는 것처럼 다 대변을 이야기를 하니 저는 거기서 너무 좀 너무 화가 났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저도 그래서 좀, 그러니까, 수사기관 분들은 저한테 너무 많이 잘해줬죠. 근데, 제3의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안다고 나서가지고, 뭐 학교 동창이라는 심지어, 저는 학교 동창 전혀 아닌데, 학교 동창이라느니, 그리고 또 뭐 저랑 앞뒤 동네 같이 살았다느니, 제가 사실은 그 가족을 구해줬는데, 한국까지 와서도 저한테 인사를 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뒤에서 칼을 꽂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해명할 이유도 없고 전 지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만 인정을 했어요. 금성정치대학이라고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김정일 정치대학인가 군사대학?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이렇게 국정원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북한 실상을 알리면서 뭐 또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탈북자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북한에 딱 제정된 그 사이에서 한계에서 딱 살았는데 어떻게 평양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 원조와의 경력에 대해서 지식층에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알아요. 날조라는 표현보다도 아주 간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발언을 했어요. 그죠? 알아요. 제가 그 방송을 다 봤어요. 봤는데 저는 그게 일일이 해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나 간첩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치밀한 간첩이 아니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 가치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나는 신동아 그러니까 최근호에 나온 거 2007년도 인터뷰 한 거 말고요. 다른 분이 한 거. 거기 보니까 서울에서도 북한하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중전화라니까 전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 동생이 직접 평양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평양하고 여기하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어요. 진짜 그 사무실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동생이 사무실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다. 가능한가 보다. 왜냐면 동생도 그때 핸드폰이 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동생 자체가 보이부에 있었고 제부도 보이부에 있었으니까. 그럼 서울에서 평양에 있는 일반 가정도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절차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평양의 사무실에서 보이부 사무실에서 여기 핸드폰하고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놀랬죠. 그래서 제 동생은 어디면 어디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뭐 동생이 거짓말할 리는 없죠. 우리 동생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평양의 국가보이부 내 사무실이야. 언니는 핸드폰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 평양에는 무슨 일로 갔어? 뭐 이러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언니는 잘 있어? 언제 중국에 올 거야? 뭐 이렇게. 그러면 전화는 저쪽에서 온 겁니까? 동생이 많이 하죠. 저는 못 하죠. 저는 왜냐면. 그렇지. 저는 여기서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하는 말이 안 되고, 동생 쪽에서 많이 오죠. 그 동생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그냥 확인 전화, 생사 확인. 한 달에 한 번씩? 평양 국가보위부에서. 아니, 그게 한 번 딱 평양에서. 번호가 뭘로 뜹니까? 010 뭐로 아니, 어떻게 발신 번호 제한. 발신 번호 제한. 표시 이렇게. 저도 가끔 오는데 발신 번호 제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걸 받으면 안 되겠네. 북한일 수 있네. 그때 발신 표시 제한으로 왔었어요. 발신 표시 제한. 거의 동생의 전화는 발신 표시 제한으로 많이 오죠. 그래서
동생은 그런 거짓말을 안 해요. 동생은. 아유, 그 동생이 누나 언니한테 거짓말. 네, 동생은 그냥 어디 엄마는 잘 있고, 뭐, 그렇게 다 그 집안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기는 어디다, 뭐 오늘은 어디 갔었고, 뭐 오늘은 뭐 이렇게 누구 만났고,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태양에서 남한에 어디든지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네, 지금. 네, 그때 동생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동생은 그리고 유명하다는 거 다 알아요. 청진에는 김혜경, 내 동생이라면 일반,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네. 또 억울한 거 없습니까? 제가 뭐 억울한 거 많죠. 댓글들, 악성 댓글들, 그거 다 해명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SBS 방송국은. 저도 억울한 것 같아요. SBS 방송국 자체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방송국에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또 SBS는 공영방송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굳이 여기 나와서 그걸 해명하고 싶지가 그건 억울한 게 있으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같은 방송이니까. 여기서 굳이, 이렇게 동업하는 방송사 이렇게 하기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신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탈북자분들이 너무 오버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뭐 이번에 장성택 그 사건도 그래요. 장성택 사건 얘기. 장성택 그분도 솔직히 우리 평양 시내에 사는 평양 시민들도 주소공이 어딘지를 몰라요. 네. 실제 몰라요. 너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단지 모란봉구역 어디라는 건 저도 알아요, 대충. 그렇지만 거기는 다 차단이 돼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마치 나 가본 것처럼 뭐 김경희 뭐 연애사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거 볼 때 너무 오버가 되지 않았냐.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아는 체 한다. 너무 아는 체 하고, 그리고 실제 북한에는 다른 타도, 다른 구역, 한국, 예를 들어 청진시, 뭐, 라남구역 가는 것도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평양이라는 곳은 그렇게 일반 사람, 여기 아마 탈북자 중에 그렇게 많이 가본 사람들은 평양 시민, 그러니까 평양에서 살던 사람들 말고,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치 나 다 가본 것처럼, 막 당 군사, 중앙 정부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세세히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너무 오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롯해서 정부가 이렇게 북한 정보를 탈북자들로 인해서 수집하는 것보다, 자원을 더 늘리더라도, 정부가 많은 북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 기관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다시 한번 탈북자를 통해서 정보 수집하는데 너무 그치지 말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짜 북한을 연구하고 그렇죠. 더 치밀하게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도 봐보세요. 저는 이번에도 탈북자들 말들보다도 북한을 연구하는 한국인 북한 연구가 그분들의 말씀들이 얼마나 진중하고 섬세하고 그분들이 예리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날카롭고 날카롭다. 예리하고 그리고 함부로 발설을 안 하잖아요. 신중하게. 근데 탈북자들은 나서기를 막 좋아하고 제가 먼저 막 정보를 아는 것처럼 그게 너무 오버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막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탈북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 이렇게 바라보면 저거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솔직하게 좀 일정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조용하게 계세요. 높은 아는 사람들. 아는 분들은 제가 먼저 번에 좀 이렇게 제가 딱 탈북자분들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몇 번만 좀 알고 지내는데 그분도 좀 한국에서 유명을 해요. 성공을 해서 그분은 하도 그래요. 탈북자들이 하도 나와서 거짓말해서 방송에 초청하는데도 안 나간대요. 같은 물에 섞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너무 탈북자들이 오버를 해서 말하는 거짓 정보가 그 사람들이 여기 탈북에 와서 10년 된 사람들 있고 20년 된 사람들도 있고 5년 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냥 경비대 쪽에 그 경비대 쪽에는 하도 꾸티라서 평양 쪽에는 몰라요. 근데 거기서 잠깐은 전화통화해서 정보를 얻겠죠. 그렇지만 저도 그쪽에 정보를 많이 국정원 직원들한테 소개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마치나 주석공안에 김정일 가족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열하는 거는 지나치다. 그러나 옳은 얘기 하시는 분도 있죠? 저는 고용한 그 북한 외교관 분이 그 이설주 이설주 부인에 대해서 그건 함부로 말할 부분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데리고 놀던 여자와 살겠냐.
그 고용한 그분은 진심으로 진짜 신중하시. 신중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예, 이렇게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에는 드는데 네, 그분 이야기는 좀 신뢰가 충분히 간다. 예, 전 신뢰가 갔어요. 예, 그분은 신중하고 그리고 벼락 짜고 치는 건 아닙니다. 그분 저는 이야기. 예, 저는 그분 이야기는 잘 들어요. 네. 왜냐면 같은 저기 북한 사람이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신중하죠. 예, 신중하죠. 그래서 저분은 진짜 신중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이렇게 그때도 그랬었잖아 방송에서 이설주 그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똑똑한 분이죠. 예, 예리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북한 전문가로서 예, 한국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예, 그분의 존재를 많이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다른 탈북자들도 의도는 대한민국에 뭐 좋은 정보를 좀 주려고 하고 도움이 되려고. 근데 너무 오버된 정보가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남한 사람들도 오버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근데 탈북자들은.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야, 너 오버하지 마, 이러지 않습니까? 예. 좀 마음으로 그냥 보고 또 잘못.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관이 없는데.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정부가 굳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탈북자들이 얻어온 그 소소한 정보 가지고 그렇게 목매지 말고 진짜로 그러니까 북한을 연구하는 기관들을 만들어서 많이 좀 만들어서 양성을 해서 양성을 좀 많이 해서 그렇죠. 양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다른데 돈을 투자하느니 그런 쪽으로 해서 북한 정보를 이렇게 좋아요. 그럼 국정원 개혁 이번에 아주 팁을 주셨는데 조언을 해주셨네. 저는 국정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 있으면 그럼 검찰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경찰기관에서 국까지 다 담당하려면 그러면 큰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원 그런 부서가 있어야지만 저 같은 사람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날 다 잡아내고 이전에 안기부가 대단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안기부로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습니까? 왜냐면 너무 제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한국을 보니까 너무 무질서한 것 같아요. 한국은 무질서하다. 무질서한 것 같고 물론 이 말을 듣는 어떤 국민들은 저 인정합니다. 무질서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질서하다는, 제가. 무질서하고, 아무 때나 데모를 하고,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국민들을 이번에도 KT, 코레일, 철도고, 포함도,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데모를 할 이유가 있겠냐. 조용히 이렇게 여사간에 합의를 해서. 우리도 수십 년간 워낙 데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한 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국정원 조사를 우리 하는 과정에 국군 이렇게 수도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경찰병원에 가서 놀란 게 어린 우경들이 많이 다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데모에서 다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이게 다 똑같은 국민의 자식들인데 바꿔놓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를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질서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게 없어서 그리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번에 장성택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방부도 좀 군인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제가 군부대 강의를 다녀보니까 군인들이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잠깐 하잖아요. 잠깐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해외돼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시간만 때우는 시간만 때우는 그게 지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을 키우지 말고 정말 나라를 진짜 사랑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군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군부대도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굉장히 제가 마무리가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마무리를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견해. 한국과 북한, 중국을 오가면서 제가 비교한 거. 비교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진짜 한국과 중국, 일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 하다가 억울한 이야기 들었고. 그죠? 제가 억울한 이야기를 그리고 국정원이 탈북 관련 연구소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국정원뿐 아니고 정부가 그러니까 국정원 산하 북한을 연구하는 기관 그렇죠. 너무 탈북자의 쪽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요.